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전주부동산 닥터입니다. 현행 주택 관련 세금은 취득, 보유 및 양도에 이르기까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준주택이라 칭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세금이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취득과 보유 및 양도에 있어 오피스텔의 주택수 포함 판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 등 관련 영상을 업로드해 두었는데요. 영상이 개별적으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분명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세금 관련 취득, 보유, 양도 등 각 단계별과 주택 청약 시 주택수 포함 여부 등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의할 점에 관해 한데 모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을 아파트와 호텔의 합성어인 아파텔이라고도 칭하기도 하는데요. 오피스텔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업무시설임에도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아파트의 대체제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인 듯합니다. 통상 방 2개, 거실, 주방은 설치되어 있어야 아파트 대체제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규모 불문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접하게 되는 세금이 바로 취득세입니다. 현행 주택의 취득세율 체계는 세대별 보유주택수와 조정, 비조정 등 취득하려는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의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세 관련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오피스텔 자체의 취득세와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세에 미치는 영향을 나누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 오피스텔 자체는 취득세율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 취득하려는 오피스텔의 소재 지역이나 보유주택 수와는 무관하게 취득세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물의 용도 분류상 업무시설로 오피스텔 분양권에 의한 취득 등기를 하든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등기를 하든 오피스텔 취득 등기 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취득세 4%, 농어촌 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가 부과되어 총 4.6%를 납부해야 합니다. 오피스텔과 취득세에 있어 주의해야 할 부분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의 취득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주택자에게 중과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현행 취득세율 체계상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면 다주택자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피스텔이 다른 주택 취득 등기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어 취득세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판정 여부는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오피스텔의 구입 시기와 재산세 부과 기준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먼저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은 주거용 사용 여부나 취득 시기와 무관하게 취득세 산정 시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과세되고 있다면 취득세 산정 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제외됩니다. 언제?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으로 안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고 있다면 이때는 보유 중인 오피스텔의 취득 시기를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자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지자체의 재산세 과세를 업무용이 아닌 주택분으로 과세하도록 과세 대상 변동 신고를 별도로 한 경우입니다. 이처럼 보유 중인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되고 있는 경우에는 오피스텔의 취득 시기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되면서 그 취득 시기가
지방세법이 개정된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이라면 취득세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되어 다른 주택 취득세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2020년 8월 12일 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설사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취득세율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고 있고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무주택자가 매매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매수인이 부담해야 될 취득 관련 세금은 업무용으로 취득세와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포함 총 4.6%가 부과됩니다. 왜냐하면 신규로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사람이 취득한 오피스텔을 계속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할지 업무용으로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이며, 설사 매수인이 계속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오피스텔 취득 시 부담해야 될 세율은 총 4.6%입니다. 오피스텔과 취득세의 상관관계를 정리해보면 몇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보유주택 수와는 무관하며 조정 비조정이든 소재지역과도 무관하고 오피스텔 자체의 취득세는 무조건 4.6%입니다. 그렇다면 주거용 오피스텔과 취득세에 있어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보유 중인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느냐 여부입니다. 따라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보유 중인 세대라면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되고 있는지, 주택분으로 부과되고 있다면 취득 시기는 언제인지를 잘 따져 다른 주택 취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거용 오피스텔과 종합부동산세 관련 내용입니다.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상가, 공장 등 비주거용 건물이나 농지, 도로 등 분리과세가 되는 토지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종부세 부과 대상은 주택과 토지인데요. 물론 토지라 하더라도 앞서 설명드린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종부세는 재산세 과세 기준을 준용하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고 있다면 다른 주택과 합산하여 주택분으로 종부세가 과세되고,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과세되고 있다면 건물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될 여지가 없고, 토지부는 별도 합산 토지로 분류되어 종부세 과세 대상이긴 하지만 과세 기준 금액이 80억 원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종부세가 과세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되는 두 가지 경우는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앞서 취득세에서 주택수에 포함되는 2020년 8월 12일과는 무관합니다. 종부세는 오피스텔 취득 시기와 무관하게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되고 있다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으로 다른 주택과 합산해서 과세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여부를 따져보는 실익은 현행 종합부동산세율 체계가 다주택자에게는 1.2에서 6%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오피스텔의 주택수 포함 여부는 결코 가볍게 생각할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입니다.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는 대부분 주택에서 발생합니다. 1주택자라서 당연히 비과세 되는 줄 알고 처분했는데 비과세는 고사하고 다주택자에 해당되어 중과세 폭탄을 맞는데, 사실 그것은 주택수를 잘못 계산해서 발생하는 실수입니다. 특히 오피스텔을 일반 사업자로 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내는 경우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A주택과 세입자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나 특약에 의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일반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있는 B 오피스텔을 보유 중 A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국세입니다. 대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지방세와는 달리
국세인 양도소득세는 대장의 용도가 무엇이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취득세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고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만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는 보유 중인 오피스텔의 건축물 대장 용도가 무엇이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하게 됩니다. 현행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실거래가 12억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근 1주택과 오피스텔을 보유한 세대가 주택을 비과세로 처분하게 되면 과세 당국에서 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가 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과세 당국의 현장 조사를 통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 주택의 비과세 불인정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다주택자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신고 불성실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국세인 양도소득세에서는 건축물 대장 용도가 무엇이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주택으로 간주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오피스텔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주거용 오피스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비과세 요건은 조정, 비조정 여부에 따라 2년 보유와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오피스텔의 조정, 비조정 판정 기준일은 주택을 사용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를 주든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시점이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면 당해 오피스텔의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양도 전에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주택 청약 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가 여부입니다. 이 질문의 실익은 최근 아파트 가격이 고점이라는 심리적 불안감으로 아파트 추격 매수에 선뜻 나서기가 망설여지는 상황에서 오피스텔을 매입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아파트 청약으로 신규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주택 청약 시 오피스텔은 건축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업무시설로 분류되며 주택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 준주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건축물 대장이 업무시설로 표기되어 있다면 주거용, 업무용 구분 없이 무주택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오피스텔만을 소유한 경우 주택이 아닌 주택 외의 건축물에 해당되므로 주택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해당 관련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사 분양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 주택이 아닌 주택 위의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주택을 소유한 것이 아니며 주택 청약은 소득세법의 주택 여부 판단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주택 법령만을 적용하며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와 상관없이 오피스텔은 주택 청약 시에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복잡합니다. 오피스텔과 아파트는 분양 면적의 표시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용 면적이 같다고 하더라도 아파트에 비해 오피스텔의 실사용 면적이 좀 작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동일한 전용 면적이라고 하더라도 아파트에는 서비스 면적이라고 칭하는 발코니가 있고 이 발코니를 확장해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발코니 확장 비용을 분양가기 위해 별도로 받고 있으니 서비스 면적이라는 표현이 좀 무색하긴 합니다만 여하튼 분양 면적은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파트의 분양 면적의 표시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적용을 받아 분양가격 표시를 공급 면적으로 표기합니다. 흔히 우리가 25평형, 34평형 아파트라고 말하는 면적이 바로 아파트의 분양 면적입니다. 아파트의 분양 면적은 주거 전용 면적과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주거 공용 면적을 합산해서 분양 면적이 되는 것이고요. 관리사무소나 경비실, 커뮤니티 공간이나 주차장 면적 등 기타 공용 면적은 제외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상가, 오피스텔 등 분양 면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기 때문에 분양가를 산정하는 면적에 대한 규제가 없어 건설사나 시행사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상가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계약 면적을 분양 면적으로 표기하며 아파트에 비하여 전용률이 낮은 이유는 아파트 분양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관리사무소, 경비실, 커뮤니티 공간, 주차장 면적 등 기타 공용 면적이 오피스텔 분양 면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일부 상가나 오피스텔은 업자들이 공급 면적이 아닌 계약 면적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계약 면적에는 앞서 설명드린 주차장이나 관리사무소 같은 면적이 포함되므로 면적 대비 분양가가 실제보다 낮아 보이는 착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주상복합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분양 면적 기준으로 분양을 하지만 300세대 이하의 주상복합의 경우 전용 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이 아파트와 다르고 일반 아파트와는 달리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 면적이 작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주거용 오피스텔의 부동산 세금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 보유와 양도 단계에 따라 주택수 판정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잘 알지 못해 예기치 못한 낭패를 보는 것도 문제이지만 관련 지식의 부족으로 투자 기회를 놓치는 것 또한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부동산 투자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